이번 주제는 우리 최근에 보면 실거래 지수, 부동 대표님 뭐 하세요? 다시. 자, 요즘 최근에 뭐 부동산 실거래 지수가 상승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5개월째 실거래 지수,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 지수가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, 그래서 주변 평가들을 보면 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,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각각 분들은 이게 아직 좀 회복의 단계인지,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지, 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거래 가격이 좀 올라 보이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다.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. 그리고 그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맞지 않는데 그냥 지수만 올랐다? 이건 뭐냐면 강남이라던가 우리 텔레비 보다 보면 연예인분들 나와서 막 이렇게 예능 찍는 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한강뷰 막 이런 집 나오잖아요. 로망 아니에요, 로망? 그런데 싸요, 비싸요? 비싸죠. 비싸죠, 서울은 뭐. 비싸. 그러니까 비싼 데는 사고 싶으니까 또 비싸게 내놔 또 팔려.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이 올라간 거지. 지수는 올랐다고 하는데 송도에 지금 아파트값 30% 40% 떨어집니다. 대표님 서울만 얘기하는 겁니다. 아, 그런가요? 이게 사실 지수가 서울 지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. 왜냐하면 서울이 지수가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회복세로 보인다? 그것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져요. 그냥 특정 지역의 가격들을 끌어올리면서 그냥 거기만 올랐다. 왜냐하면 강북과 강남만 봐도 그죠? 지금 25개구에서 한 5개구, 그러니까 20등 뒤로 있는 구들은 떨어졌어요.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. 그럼 안 사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들이 오른 그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, 두 번째는 지금 강남 인근에 입주 물량이 한 1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.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. 들어가려고 하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럼 지수가 갑자기 입주 1만 가구가 딱 생기는 순간 지수 갑자기 한 달 만에 또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단기적 지수가 오른 것만 가지고 회복세로 간다?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호가 아닌가. 일단 이렇게 봐요. 그 지난 올 초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지표들이 하락을 했죠.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심리가 조장이 되냐면,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자, 올라갈 때는 어떤 심리가 조장돼요?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? 팔아 마라 고민하죠. 못 버티는 사람들, 그 금리에 대한 이자를 부담 못 하시는 분들, 급매물을 많이 내놨습니다. 그래서 그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보여지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아닌가.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거래 지수들을, 거래를 한 그 연령대들을 보면 대부분 30, 40대가 한 50% 이상이 됩니다. 자, 이 얘기는 집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샀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더 사줄 것인가? 또 추가적으로 매수들을 더 함으로써 가격들이 올라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가라고 보여지고요. 우리가 바닥기에 갔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그 전에는 W자 형식의 상승 하락들을 계속해서 미묘하게 반복들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저는 이번 한 12월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.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까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, 주택금리가 6% 7%대까지 갔다가 4% 밑으로 다시 꺾었다가 지금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린다고 또 하잖아요.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다시 대출금리를 지금 끌어올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, 우린 지수잖아요. 살려고 했다가 다시 안 사. 그죠? 시장에다 다시, 시장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오른다, 그리고 실제 그 거래량이 온다, 이런 것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연말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나, 이렇게 보여지고, 실제로 지금 국회나 이런 데 그 계류되어 있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서울, 아까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인천까지도 가려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, 서울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그대로 지금 8% 12% 맞고 있잖아요.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죠. 도장 안 찍었죠.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.
거주 기간도 마찬가지고 실입주 기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몽땅 제도들이 맞물려 가지고 실제 이 효과가 어디서 지금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 4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. 저기 여의도에 계신 형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또 뭐를 또 하겠다 또 막 엄청나게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래서 올해 만약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부동산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한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고 상황 좀 추이 좀 보다가 아 이거는 이런 게 풀리겠구나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좀 전략들을 잡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지수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허수로 좀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. 두 분 얘기 뭐 결국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아까 말씀 김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급매물들의 소진량들이 아마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특히 강남 3구의 급매물들이 좀 소진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좀 보이는데요. 실질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수요들입니다.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입지가 좋은 자리로 갈아타기, 옮겨가기, 뭐 가격이 떨어져 보이니 옮겨가기 하는 수요들의 지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상승장을 올라가려고 하면 아까 김 대표님 말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표현돼야 되는데 뭐 완화 정책 중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 풀려야 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눈에 보여야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. 그 시기를 아마 매수 시기로 잡고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